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 이제 하루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간의 갈등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수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죠. 그리고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 2명은 불기소가 됐습니다. 그러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 이런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일 윤 총장의 징계위를 앞두고 불거진 사안들에 대해서 박주희 변호사, 김민아 평론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윤 총장 측이 징계를 하루 앞둔 상황에서 조남관 차장검사가 판사 불법 사찰 의혹에 대해서 지금 그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수사를 서울 고검으로 재배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유가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등등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복잡할 수가 있어요. 좀 간단히 정리하면 어떤 상황입니까? 일단 이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대검 감찰부로 입수가 됐느냐 이것에 관한 이제 논란인 것인데요. 예. 애초에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이 나와서 대검의 이제 수사정보객관실을 이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압수수색 영장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증거를 일단 그 재판부에 첨부했고 그 재판부가 증거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지시를 한 것인데 네. 그렇다면 과연 이 문건은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게 의문이었던 것인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정황상 그리고 조사를 해봤을 때 그리고 내부에 나오는 어떤 진정이나 어떤 그 증언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이게 결국 이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확인할 수 없는 경로로 이제 그 대검의 감찰부에 이제 문건이 전달된 것이고 예. 그 문건이 다시 법무부 감찰 쪽으로 이제 넘어간 거고 그게 다시 이제 일종의 수사 정보 이첩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이제 대검 감찰부로 다시 넘어왔다는 겁니다. 즉 이 예. 경로가 사실상 대검의 당시에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직무를 대행하고 있던 조남관 차관장에게 이런 상황들이 보고되지 않았고 또 법무부가 적법하게 이것들을 어떤 지휘 라인을 통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 이렇게 좀 감찰부와 감찰부끼리 합동 감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에 있어서 감찰부 내부에서도 대검 감찰부 내부에서도 이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예. 이렇게 사건을 배당했다라는 게 조남관 차장의 설명입니다. 예, 검찰과 법무부 간의 지금 모습을 보면 서로 믿지 못하는 거는 예전 어느 정도부터 계속 분위기가 이어왔고 서로를 조사하겠다, 수사하겠다 이런 느낌까지 그냥 느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서울고검에 배당을 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배당은 또 어떻게 이렇게 되면 서울고검에서 바로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법무부와 대검의 갈등이 좀 더 장기화될 것 같은 조짐이 보이는데요. 예. 어제 대검에서 서울고검에다 이첩을 시키니까 바로 법무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대검은 이에 대해서 또 재반박을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예. 왜 서울고검에 넘겨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이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법무부에서는 또 다른 스텝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건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인 추 장관이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윤 총장이 이제 회피를 했기 때문에 손을 떼고 있긴 하지만 예. 이걸 지금 직무 대행을 하고 있는 조남관 차장을 상대로 해서 이거에 대해서 다시 서울중앙지검에다가 이첩을 시키라는 거나 아니면 서울고검에 넘긴 이 결정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라. 이런 식의 수사지휘권을 아마 발동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수사 지휘도 이제 가능한 카드가 남아 있군요. 네. 예, 예. 네, 그 사찰 의혹에 대해서 대검에서는 특임검사 임명을 제안을 했는데 법무부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이 내용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검에서 많이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워낙 이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집중되는 사건이고 또 이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잡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검 입장에선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제 수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다가 특임 검사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검도 이 특임 검사를 요청을 했을 때 법무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대안이긴 했지만. 그 대검 입장에서는 본인들은 이렇게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특임 검사를 제안을 했지만 예.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는 법무부였다라고 예. 해서 뭔가 대검 측의 명분을 만들려고 하는 고육책 측면도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그거잖아요. 대검의 입장에서는 대검에서 특임 검사를 법무부에 요청했으나 법무부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재배당을 한 것이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명분을 만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서울고검 같은 경우는 법무부의 입장을 보면요.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 관련해서 정진웅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저희가 열어두고 그냥 봐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널A 관련 사건에 있어서 정진웅 검사의 뭐 독재 폭행 혐의 이런 것들을 뭐 무리하게 기소했다라는 게 법무부의 입장이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런 뭐 대검과 법무부의 충돌 뭐 이런 양상도 양상인데 사실 이 배당 자체를 한 것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에서 이제 벗어나고 예. 복귀한 다음에 이제 이루어진 차원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법무부에서는 지금 이 문제는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징계와 이제 직결되는 문제인데 예. 이것을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고 나서 어쨌든 이렇게 재배당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절차 자체가 일종의 감찰 방해라든지 뭐 징계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다시 이제 원래 관할인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놓는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도 있는데 거기까지 갈 것인가는 좀 봐야겠지만 뭐 가능성은 뭐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윤 총장이 그 사건을 회피한 상태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조남관 차장의 그런 지위가 윤 총장의 지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수사 자체는 이 수사 지시를 한 것 자체는 조남관 차장이 예.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무 배제가 된 상황에서 이제 수사 자체는 이제 지시를 한 것이었는데 지금 배당을 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은 자기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지위를 지금 회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대검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법무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제 열렸던 법관 대표 회의 내용도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판사 정보 수집 문건에 대해서 이 사찰 의혹 안건으로 새롭게 상정은 됐습니다만 어떤 대응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론이 났거든요. 이런 결론이 내일 열릴 징계위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유리하지도 그렇다고 불리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예. 판사들이 법관회의에서 뭔가 공개적인 의견에 대해서 제지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윤 총장한테 유리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 반대로 해석을 하면 어쨌거나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안건 자체가 이 판사 사찰 문건이고 사실 구체적인 안건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비밀에 붙여지긴 했지만 네. 이러한 걸 가지고 안건에 붙여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예. 뭔가 법관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게 그거에 대한 또 방증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사실은 유리하지도 또 불리하지도 않은 그런 카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판사들도 그렇게 판단을 유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예.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표명을 하지 않는 걸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제 보면요.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전 회장이 폭로를 많이 언론사에 했고 의혹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검사에 대해서. 술접대 검사가 있었느냐? 그 변호사는 없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술접대 받은 검사가 다 있었어요. 그 인원은 그럼 김봉현 전 회장의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김봉현 전 회장이 그 편지를 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다 아니다. 혐의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술 접대를 한 사실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술 접대를 했다라는 것도 지금 뭐 중요한 문제죠. 왜 네. 검사들이 이렇게 뭐 범죄자에게 술 접대를 받고 그리고 그 사건 라임 사건을 이제 수사하는 수사팀에 그 술 접대 받은 사람이 들어갔다. 예, 6개월 이런 후에 것은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 건 확실한데 문제 지금의 쟁점은 뭐냐면 윤석열 총장이 이것 때문에 김봉현 회장의 주장에 따르면은 자신이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검사들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것을 같은 검사이기 때문에 뭉개는데 이 수사를 뭉개는 데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게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의심인 건데 예. 그래도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 사건에 관해서 이제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조치까지 취했던 것이고 그리고 징계 청구도 이 근거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분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검찰이 밝혀야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김봉현 회장이 주장한 대로 그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증언을 한 것인지 자신이 이제 향응을 접대했다는 것을 예. 증언을 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이 여부였는데 예. 검찰은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근거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검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지만 그게 윤석열 총장의 어떤 징계 청구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이냐 지금 이 결과만 놓고 보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당시에 예. 그것이 부적당했다라는 어떤 그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수사 결과인 겁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건 어때요? 처음에 그 전직 검사였던 변호사가 같은 검사들은 술자리 없었다고 말했었는데 검사가 있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네. 그 술접대도 안 받았다고 했는데 술접대 받은 검사가 있었고
그 김영란법을 적용을 했는데 검사 3명, 변호사 1명, 김봉현 그 전 회장이 있었고 검사 3명 중에 2명은 100만 원이 안 됐다. 3만 8천 원이 빠진 100만 원이라서 2명은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1명은 100만 원이 넘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거든요. 3만 8천 원 때문에 이게 차이 나는 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혐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하나는 뇌물죄고요. 예. 하나는 그다음에 이제 김영란법, 소위 예. 말하는 청탁금지법인데 청탁금지법이든 뇌물죄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식은 사실 이번 남부지검의 수사 결과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그리고 향응을 받았던 시점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 그건 이제 n분의 1로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2명은 이거잖아요. 네. 기소당하지 않은 2명은 11시까지 먹고 빠졌다. 네. 그러니까 11시까지 먹은 거 합치니까 6만 2천 원. 네. 예. 그래서 그 계산법은 맞는데 시간 그래서 계산했나? 예. 그래서 계산 아마 이 식당에서 아마 이 매출 같은 걸 입력한 시간 아마 이런 걸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식 자체는 뭐 판례나 아니면 인권위 해석에 어긋나는 건 아닌데요. 예. 그래서 김영란법 같은 경우 100만 원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적용할 수 없는 건 맞는데 예. 다만 좀 의문점이 남는 건요. 뇌물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게 얼마만큼의 향을 받았는지가 사실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거든요. 네네. 10,000원을 받았든 20,000원을 받았든 사실은 뇌물죄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부분인데 지금 이 남부지검에서 발표했던 거는 사실은 이거는 라임 수사 이전에 받았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라고 보아서 아예 뇌물죄 적용을 검토를 하지 않았는데 예. 김영란법에 대해서 이 계산식에 대해서 96만 2천 원 나온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이게 과연 직무 관련성이 없는 자리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의구심이 남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이 더 핵심이군요.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죠? 그 네. 처벌에 대한 차이가. 그렇습니다. 예. 내일 열릴 징계위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예정대로라면 지금 이 시간쯤이죠. 내일 10시 30분에 징계위가 열리게 되는데 예. 그때까지 남은 변수들 짚어볼 것들 없을까요? 일단 뭐 징계위원으로 누가 이제 들어오느냐 그것이 이제 핵심이겠죠.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 이미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면 나는 그것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앞서서 이제 뭐 법무부의 감찰부의 어떤 뭐 이런 판사 의혹, 뒷조사를 했다는 뭐 문건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당사자라고도 할 수 있는 뭐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지 예. 또는 이제 뭐 또 다른 이제 채널 A 사건과 관련돼서 이제 부적절한 어떤 뭐 KBS의 부적절한 어떤 뭐 정보를 흘려줬다고 하는 뭐 검사라든지 또는 뭐 지금 뭐 한참 얘기가 되고 있는 신임 법무부 차관인 이용구 차관이라든지 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기피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이 기피 신청이 되게 되면은 사실 이제 그러면 징계의 구성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최악의 경우에는 뭐 최악의 경우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사순국수가 이제 충족이 안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이제 증인 신청을 한 것도 있어서 그 네. 증인들이 예.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냐, 채택이 예. 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도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사전에 이제 좀 법적 대응을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 소원을 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효력정지 청구를 같이 해놓은 것인데 네. 이런 것들의 결론이 과연 나오느냐, 뭐 아마 안 나오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제 직접 나오느냐 여부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온 변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남은 변수를 아주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기피 신청을 일단 할 것이다. 법무부 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적으로 기피 신청을 얘기를 해놨어요. 윤석열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하면 바로 기피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의결 정족수가 있는 겁니까? 그 기피 신청하는 경우는 이것도 심의 의결을 거칩니다. 그래서 출석위원 과반수로 그러니까 기피 신청이 당한 사람을 뺀 이 출석위원 과반수를 결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징계위원들의 과반수?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징계위에 출석한 위원들의 과반수로 이제 네네네. 결정을 하는 건데 예. 사실 이 시간도 꽤 많이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윤 총장 측에서는 이제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직 의원이니까 예. 바로 예상이 되는 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나머지 이제 징계위원들도 지금 명단이 확정이 되었는데 지금 사실 공개는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윤 총장 측에서는 방어권 보정을 위해서 이 부분에도 공개를 해달라고 하고 있는 거고 예.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이슈가 이제 집중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걸 공개를 했다가는 징계위원들이 또 한 명 한 명당 계속 평가를 당해야 되니까 이제 공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또 사생활 보장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 이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그 당일날 내일 당일날 뭔가 이 명단이 공개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또 이 순서대로 아마 기피 신청을 할 거고 예. 이때 또 하나하나당 또 심의 의결이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으로도 이 굉장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 징계위원 중에
지금 윤석열 총장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장관이 검사 2명을 지명하고 나머지 비검사에 대해서 뭐 학계 뭐 이런 등등에서 3명을 이제 지명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건데 그 검사 2명의 명단을 달라가 지금 윤석열 총장 측의 지금 자료 요청이잖아요. 네.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그 검사 2명 명단을 주면 검사 쪽에서 주에서 압박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비밀로 해주는 게 맞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니면 자료를 줘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변호사 선생님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런 징계 절차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징계위원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사전에 공개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영향력이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예. 거고 징계위원들이 미리 사전에 안다라는 것 자체도 그것만으로도 사실 공정성이 훼손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현장에서 공개를 하고 거기서 기피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근데 기피 신청을 했는데도 기피 사유가 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이 징계위 결정에 대해서 나중에 뭐 소송을 제기를 하려나 했을 때 그 부분을 나중에 사후에 다툴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사전에 뭔가 명단을 공개한다라는 것 자체는 징계 혐의 당사자의 문제도 있지만 이게 세상에 알려짐으로써 이 징계위원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제 뭐 언론이나 뭐 사람들의 평가가 또 계속 되기 때문에 예. 그러면 사실 이 절차가 계속 공전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은 나름대로 법무부에서는 좀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변수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징계위에서의 기피 신청이 아까 있었고 또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증인 신청입니다. 증인 신청이 지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이제 신청이 되면 꼭 출석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뭐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증인 채택이 되느냐 여부를 이제 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결정에 따라서 이제 출석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도 이제 결정이 되겠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채널 A 관련돼서 이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계속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 그동안의 감찰 기록이나 이런 조사 기록 이런 것들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무부에서는 제공을 했습니다. 기록을 제공을 했는데 그 기록을 보니까 상당 부분은 이제 사건에 대한 어떤 언론 스크랩이라든지 이런 누구나 알 수 있는 공개된 기록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충분치 않다. 그리고 중간에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윤석열 총장들은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예를 들면 문답을 한다든지 예. 이런 형태로 이제 자신에게 제기된 어떤 징계 의혹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 뭐 이제 출석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